법원에서 이제 그걸 다 뒤져서 보죠. 당신 명의로 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건 이제 뭐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상담 과정에서 많이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내가 개인 회생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사실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를 내가 해야 되는데 청산가치가 너무 크게 잡히게 된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 그냥 개인 회생 자체는 그냥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어이없게 상담받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이없다는 게 다른 데 가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청산 가치가 뭐 한 5천만 원 잡혔다. 그런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 소득이 50만 원씩이어가지고 그러면 50만 원씩 60개월 갚는다 해도 3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 청산 가치는 5천인데 가용 소득으로 이걸 아무리 많이 갚아봐야 3천, 4천 해서 5천을 맞출 수가 없으니 개인회생이 안 된다. 이렇게 상담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 재산보다 많이 갚으라는 거고 이 재산을 팔아서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라고 해서 내 가용소득으로도 갚고 거기에서 일부는 이제 팔아가지고 뭐 한 1년 내에 변제에 투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는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재산이 있고 지금 그 상태라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 재산을 처분을 해서 현금화 시키고 일부 변제 투입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또 맞춰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아파트나 주택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내 명의로 딱 잡혀 있다 보니까 개인회생 진행하기는 좀 어렵고 팔긴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모순이 생기는 건데, 그쵸.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지키면서 하고 싶다. 개인회생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항상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회생 절차, 뭐 파산 절차라는 말을 쓰지만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이 배울 때는 집단적 집행 절차라는 말로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뺏어가게 되면 불공평이 발생하고 너무 절차적 복잡함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한꺼번에 이제 해결을 하자.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누군가가 이걸 압류로 잡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재산보다 덜 갚으면서 이 재산은 지키겠다라는 거는 채권자들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뭐 당연하죠. 네, 사실은 네.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도움을 받을 뭐 실익이 조금 부족한 그런 채무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또 이어지는 질문들이 시리즈가 있어요. 요점은 청산가치에서 빼기 위해서 이거를 너 배우자나 친척 명의로 좀 살짝 돌려놓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예, 어떤가요? 예.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부동산 같은 거는 법원에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 중 하나가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데 거기에 내 부동산 소유 이력이 쫙 나오거든요. 부동산은 내 명의로 갖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방세를 납부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그걸 다 뒤져서 보죠. 당신 명의로 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건 이제 뭐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이거 사실 이제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일반 배우자의 명의로 아파트가 있더라도 이건 이혼할 때는 어떤 공동의 어떤 재산으로 평가를 해서 1대1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회생이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어쨌든 내 명의이지만은 와이프와 함께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아파트다. 이거는 1대1로 해야 된다. 청산가치 절반만 잡아달라. 이런 주장은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은 너가 갖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라. 이렇게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각자 재산으로만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수원 회생법원에서 배우자 재산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는 한데 법원별로 일단 업무 처리가 막 다른 거 자체가 이해는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원의 뭐 업무 처리는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법원의 업무 처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뭐 존중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사실 그 처리 지침이 다 다르고 이거는 큰 문제예요. 동일한 사안에서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확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결국에는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청산가치 반영해서 제일 시키려면 일단은 매각을 하고 이 현금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일부 변제에 투하를 해야 되면은 요거를 내가 어쨌든 팔아서 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전액 다 채무 변제에 사용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돈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말 그대로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도 현금도 뭐 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짜든 아니면 그 현금은 내가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 그거보다 더 많이 갚는 변제 계획안을 짜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았어요. 우리가 어쨌든 어딘가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증금에 대한 면제 재산을 또 인정을 해주잖아요, 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4억 담보대출 잡혀 있는 거 팔고 4억 담보대출 갚고 나한테 1억이 남았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서울 기준으로 1억 원을 그걸 보증금으로 넣었다. 네. 그러면 뭐 적어도 이제 5,500만 원만큼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내 재산 가치가 4,500만 원만 잡히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는 또 있죠. 실질적으로 청산 가치가 1억에서 4,5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변제 계약은 구성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이 편에서 그러면 일단 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당장 안 되잖아요. 이거 내일 내가 팔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편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